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제가 지금 음성을 해놔서 안 들렸던 거고요. 지금 거의 3시가 다 돼가고 있어서, 한 3시 살짝 넘어서,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고리아 테크놀로지 이숙부장입니다. 금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나노트링 지오맥스 디지털 스페셜 프로파일러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미나는 발표 후에 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세미나를 진행하는 중에는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발표 다 완료되고 나면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음성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진행 후에는 설문지가 참석하신 선생님들께 전달될 예정이거든요. 설문지 받으시면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혹은 요청하신 사항들 작성해서 회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방문 드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노트링 지오맥스 디지털 스페셜 프로파일러 관련된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트링은 2003년도에 시애틀을 기반으로 해서 설립이 된 회사이고요. 2008년도에 엔카운터라고 하는 벌크 지노믹스에 관련된 시스템을 이제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엔카운터 시스템들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신 한국에 계신 연구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해당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유전자와 관련된 발현량, 정량이라든지 아니면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라든지 다양한 연구에 이 엔카운터 시스템을 적용을 하셔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셨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제가 한 이틀 전에 서칭을 해보니까 4,055편 정도의 논문이 퍼블리시가 됐고, 이 나노스트링 이 엔카운터 장비를 이용을 해서 한국에 계시는 유저분들 그리고 연구자분들이 사용을 해서 퍼블리시된 논문들도 한 150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의 페이퍼들이 지금 출간이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벌크 지노믹스용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세포라든지 뭐 티슈라든지
그곳에서 익스트랙션된 RNA 혹은 DNA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연구의 패턴들이 조금 더 많이 변경이 되면서 스페셜 지노믹스 쪽으로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노스팅에서도 벌크 지노믹스에 관련돼서 연구할 수 있는 엔카운터 장비뿐만이 아니라 스페셜 지노믹스에 적용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적용할 수 있는 지오맥스 디지털 스페셜 프로파일러 시스템을 런칭을 해서 다양한 연구에 적용해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제 지노믹 리서치 관련된 그 분야들이 상당히 빠른 흐름으로 그리고 다각도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처음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카운터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NGS 시스템 그리고 마이크로 어레이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벌크 지노믹스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벌크 지노믹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조직 혹은 셀에서 RNA나 DNA를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그 안에서의 특정한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이 변경이 되는지 혹은 뮤테이션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하셨었는데 벌크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티슈에서 RNA를 뽑아서 실험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샘플링하는 과정에서의 좀 용이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벌크지노믹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저희가 사용하는 티슈가 헤테로지니어스 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그 헤테로지니어스한 샘플을 가지고 얻은 결과도 헤테로지니어스 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벌크지노믹스가 가지는 이런 헤테로지니어스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싱글셀 지노믹스 방법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께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싱글셀 지노믹스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그쪽으로 연구를 할 때는 테넥스 지노믹스에서 나오는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글셀 지노믹스 방법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하시게 되면 벌크 지노믹스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셀 혹은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티슈에서 어떠한 셀이 어떤 파퓰레이션으로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셀 파퓰레이션에서 어떠한 유전자가 발현량이 변화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싱글셀 지노믹스가 가지고 있는 또 단점이 뭐냐면 각각의 티슈 상에서의 셀 파퓰레이션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각각의 이 셀들이 티슈의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리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각각 어떠한 셀들이 어떠한 리전에 위치를 하면서 서로 인터액션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싱글셀 지노믹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벌크 지노믹스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벌크 지노믹스 그리고 싱글셀 지노믹스가 커버하지 못하는 스페셜의 영역에서 특정한 리전에서 특정한 셀에서 그리고 어떠한 유전자들이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네. 특정한 리전에서 어떠한 셀들의 그리고 어떠한 유전자들이 발현량이 변화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스페셜 바이올로직에 해당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런칭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엔카운터 장비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는 것처럼 벌크 지노믹스에 해당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지오맥스 D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페셜 지노믹스에 포커싱을 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진행을 하실 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실험들을 많이 하세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하이 멀티플렉싱 효율을 가지면서 많은 유전자에 대해서 발현량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실험들을 하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엔카운터 장비라든지 NGS 그리고 마이크로 어레이들이 하이 멀티플렉싱 방법을 이용을 해서 유전자의 발현량을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이렇게 추출된 RNA나 DNA를 가지고 실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미징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그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른 분들은 지금 다 잘 들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혹시 그 스피커를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생님들께서 스페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특정한 티슈 리전에서 프로틴이라든지 혹은 RNA의 발현량을 연구를 하실 때는 IHC라든지 IF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많이들 실험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티슈 위에서 원하는 타겟 프로테인 혹은 타겟 RNA에 대한 발현량을 정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페셜 방법 같은 경우는 단순히 스페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말고는 멀티플렉싱 효율이라든지 정량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스팅에서는 기존의 하이 멀티플렉싱 익스프레션 프로파일링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리고 IHC라든지 IF 방법이 가지고 있는 스페셜적인 장점을 결합을 해서 나노스팅 지오맥스 디지털 스페셜 프로파일러 시스템을 런칭을 하게 됐고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실험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티슈의 특정 리전에서 많은 숫자의 유전자 그리고 많은 숫자의 프로테인의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주 정확한 정량 방법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노스트링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카운터 방법을 이용을 하면 선생님께서 벌크지노믹스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벌크지노믹스라든지 싱글셀 지노믹스가 아니고 스페셜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해야지만이 각각의 커스터머, 각각의 리서처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PPT 화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실험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됐냐면 특정한 드럭을 개발을 하고요. 그 드럭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보이는 그룹과 보이지 않는 그룹을 지정을 한 다음에 각각 드럭에 대한 리스폰스를 보이는 그룹과 보이지 않는 그룹에서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 패턴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연구를 진행을 할 때는 드럭에 대한 리스폰스를 보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특정한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 패턴이 달라질 거라고 확인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리스폰스를 보이는 그룹이나 보이지 않는 그룹이나 조직을 떼내서 실험을 해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발현량 패턴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컨셉을 바꿔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벌크지노믹스 개념으로 모든 티슈의 영역에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티슈를 면밀히 관찰을 하고 그 안에서 몰폴로지가 변화되는 그런 부분만을 선택해서 실험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컨셉을 바꿨고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 스페셜 방법을 고안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벌크지노믹스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리전을 가지고서 거기서 추출된 RNA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스페셜 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티슈를 선생님께서 면밀히 들여다본 다음에 몰폴로지가 달라지는 부분만을 셀렉션을 하고요. 셀렉션된 부분에서의 유전자 혹은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을 확인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크 지노믹스를 통해서 혹은 싱글셀 지노믹스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특정한 질병이라든지 혹은 드럭 리스판스라든지 혹은 종양 미세 환경과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특정한 리전만을 셀렉션한 다음에 거기에서의 유전자의 발현량이나 혹은 프로테인들의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고 거기서 달라지는 유전자나 혹은 프로테인을 타겟팅해서 드럭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됐고요.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 원으로 그려진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튜머하고 그 다음에 이뮨셀이 있는데 이 이뮨셀이 이 튜머를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그런 몰폴로지를 보였고요. 한쪽 같은 경우는 튜머가 있고 그리고 이뮨셀이 이 튜머에 작용을 해서 계속해서 튜머를 공격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전자의 발현량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몰폴로지가 달라졌을 경우에 어떠한 유전자를 타겟팅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드럭을 처리를 했을 때 이 환자에 대한 어떤 그 드럭에 대한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컨셉으로 이제 스페셜 지노믹스를 계속해서 확장시켜서 다양한 연구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노싱에서 지금 런칭이 된 지오맥스 D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페셜 지노믹스 영역에 적용을 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노싱 지오맥스 DSP 시스템이 기존의 다른 장비들 혹은 다른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나노스트링에서 나오는 이 DSP 장비 같은 경우는 타겟티드 방식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타겟 진에 대해서 혹은 타겟 프로틴에 대해서 발현량을 정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언타겟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센서티비티가 높은 결과를 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현량이 낮던 혹은 발현량이 높던 그거와 상관없이 선생님께서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 그리고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을 정량할 수 있다는 게 지오맥스 시스템의 첫 번째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이 지오맥스 시스템은 RNA에 대해서도 그리고 프로테인에 대해서도 발현량을 정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장의 티슈 위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디텍션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암종에 대해서 하나의 디지즈에 대해서 두 장의 슬라이드 섹션을 만든다라고 하면 한 장의 슬라이드 위에서는 RNA 그리고 한 장의 슬라이드 위에서는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을 정량할 수 있다는 게 지오맥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나노스팅 지오맥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리전만 셀렉션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티슈를 보고 원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험을 진행 안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께서 그 티슈를 보고서 뭔가 몰폴로지 상의 변화가 있는 부분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럭에 대한 리스판스를 보이는 그룹과 드럭에 대한 리스판스를 보이지 않는 그룹의 티슈를 비교를 한 다음에 어떤 특정 리전만을 셀렉션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ROI, 그러니까 Region of Interest 리전을 셀렉션 하실 때도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리전을 셀렉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지오메트릭 방법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께서 튜머 리전 혹은 이뮨 리전 혹은 튜머하고 이뮨셀이 같이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섞여져 있는 부분들을 뭐 네모라든지 혹은 뭐 네모라든지 세모라든지 혹은 다양한 모양을 선택을 하셔서 저희가 각각 선택된 리전에서만 프로테인 혹은 RNA에 대한 발현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특징은 세그멘테이션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헤테로지니어스한 부분들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실험을 하실 때 상당히 유용한 ROI 셀렉션 방법인데요. 이 세그멘테이션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에 보여드린 방법처럼 튜머나 이뮨셀 혹은 튜머나 스트로마셀 이런 다양한 컴포트먼트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정을 한 다음에 그들을 각각 분리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발현량들을 정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말씀드리면 튜머하고 이뮨셀이 뭔가 섞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튜머는 튜머대로 혹은 이뮨셀은 이뮨셀대로 분리를 해서 각각의 리전에서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레어셀 프로파일링이 가능합니다. 레어셀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타겟팅하는 어떤 셀이 그 티슈에서 아주 발현량이 적게끔 혹은 개수가 적게끔 존재를 할 때도 그 리전만을 셀렉션해서 각각의 셀 영역에서의 발현량을 정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컨투어링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인필트레이션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실 때 센터를 두고 인필트레이션이 된 영역 그리고 되지 않은 영역들을 저희가 등고선 방식으로 ROI를 나눈 다음에 각각의 리전에서의 발현량들을 정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리딩 방법입니다. 그리딩은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티슈가 있다라고 하면 그 티슈의 리전을 96개의 ROI로 분리를 한 다음에
각각의 리전에서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티슈가 크든 아니면 작든 상관없이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타겟 리전을 설정하실 수 있다는 방법, 그것도 이 나노스팅 지오맥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ROI 셀렉션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세그멘테이션 방법입니다. 보시면 하나는 튜머셀이고요. 하나는 이뮨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뮨셀 리전이고요. 그 다음에 튜머 리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되는 부분은 이제 이뮨셀 리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리전을 셀렉션한 다음에 저희가 세그먼트 방법을 통해서 실험을 하게 되면 각각 이뮨셀 그리고 튜머셀 이 리전에서 마스킹 방법들을 통해서 되게 호모지니어스한 결과들을 선생님께서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ROI 셀렉션 방법을 통한다라고 하시면 훨씬 더 헤테로지니어스한 리전에서 훨씬 호모지니어스한 결과들을 이제 예측하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 나노스팅 지오맥스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장점입니다. 나노스팅 지오맥스 시스템은 샘플에 대한 플렉서빌리티가 상당히 높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기존의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시스템들이 되게 많은데요. 타사의 제품들, 타사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떠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프레시 프로즌 티슈만 가능하고 어떠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FFP 티슈만 가능하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티슈 타입들이 고정이 되어져 있는데 나노스팅 지오맥스 D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거와 상관없이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캔서 연구에 많이 사용하시는 FFP 티슈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시 프로즌 티슈를 가지고도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FFP 티슈 블락이 있다고 하면 선생님께서 이제 섹션을 만들어서 마운티드 티슈를 가지고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코어니드 바이옵시 티슈를 가지고도 실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그냥 하나의 슬라이드 위에 여러 개의 샘플을 올린 다음에 각각의 샘플에서의 발현량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TMA 슬라이드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 나노스팅에서는 티슈 마이크로 어레이 슬라이드를 가지고도 선생님께서 RNA 혹은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을 정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샘플 타입들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나노스팅 지오맥스 시스템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노스팅 시스템이 정식으로 런칭이 된 거는 작년에 런칭이 됐습니다. 근데 장비가 런칭이 되기 전에 이미 다양한 리서치 그룹들하고 이 나노스팅에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까지 27편 이상의 논문들이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스팅 지오맥스 시스템이 상당히 퍼포먼스도 좋고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퍼블리케이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나노스팅 지오맥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나노스팅 지오맥스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떠한 리에이전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노스팅 지오맥스 DSP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두 가지 종류의 리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미징 리에이전트고요. 하나는 프로파일링 리에이전트입니다. 이미징 리에이전트는 우선 선생님들께서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셀 타입 그러니까 티슈 위에는 어떤 특정한 컴파트먼트에 대해서 스테이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스테이닝에 사용되는 리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노스팅에서는 이 이미징 리에이전트를 저희가 몰폴로지 마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생님께서 한 예로 캔서, 그러니까 튜머, 그 다음에 이뮨셀 혹은 스트로마 셀에 나는 관심이 있고 그들 영역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캔서에 스페시픽한 안티바디 그리고 이뮨셀에 스페시픽한 안티바디 그리고 스트로마셀에 스페시픽한 안티바디를 각각 다른 색깔의 플로레센스 다이로 레이블링을 한 다음에 이 이미징 리에이전트를 가지고 먼저 슬라이드를 스테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테이닝된 이미지를 통해서 어떠한 티슈의 리전에 선생님께서 타겟팅으로 하는 그런 컴파트먼트들이 위치를 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이미징 레이전트는 우선 슬라이드를 스테이닝 하는데 사용이 되는 그런 레이전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실험에 사용이 되는 레이전트는 프로파일링 레이전트입니다. 이 프로파일링 레이전트는 제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징 레이전트 그리고 프로파일링 레이전트가 준비가 되면 슬라이드 위에 저희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그리고 스테이닝을 하게 되고요. 우선 이제 스테이닝이 끝나게 되면 이 스테이닝이 끝난 슬라이드를 저희가 지오맥스 장비에 넣어서 선생님께서 이미지를 보시면서 원하시는 리전을 셀렉션 하시고, 그리고 셀렉션된 리전에서 RNA 혹은 프로테인에 대한 바코드 시그널을 저희가 릴리즈를 시킨 다음에 그 후에 저희가 엔카운터 시스템이나 혹은 NGS 시스템을 가지고 각각의 ROI 리전에서 유전자 혹은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을 정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워크플로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노스윙 지오맥스 DSP 시스템을 가지고는 프로테인을 가지고도 실험하실 수 있고요. RNA를 가지고도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RNA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타겟팅을 하고 있고, 내가 특정한 리전에서 특정한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RNA 프로파일링 리에전트를 가지고 실험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선 RNA 프로파일링 리에전트는 올리고로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겟 RNA는 우선 티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타겟 스페시픽하게 50에서 70머로 DNA 프로브를 저희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NA 프로브는 타겟 스페시픽한 그 유전자마다 50에서 70머로 5개를 저희가 디자인하고 합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디자인이 된 올리고가 타겟 쥔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가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선 타겟 스페시픽하게 올리고를 디자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실험을 할 때 티슈에 존재하고 있는 RNA를 떼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RNA를 대표할 수 있는 DSP 바코드를 저희가 뒤쪽에다가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타겟 스페시픽한 DNA 올리고, 그리고 이 유전자를 대표하는 DSP 바코드 사이를 UV를 저희가 쬐주게 되면 끊어지게 되는 그 링커를 달아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성이 타겟 스페시픽한 DNA 프로브, 그리고 UV 포토클리버블 링커, 그리고 DSP 바코드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RNA는 인시추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슬라이드 위에다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게 되고요.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올리고 대신에 안티바디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겟 프로테인에 바인딩 될 수 있게끔 안티바디를 저희가 세팅을 하고요. 똑같이 이 프로테인을 대표하는 DSP 바코드, 그리고 UV 포토클리버블 링커를 달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위의 방법을, 그리고 프로테인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게 되고요. 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관련이 되는 모든 시약은 나노스윙에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안티바디를 준비하실 필요도 없고 DNA 프로브를 준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 위에다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할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폴로지 마커를 이용해서 먼저 스테이닝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슬라이드를 DSP 장비에 넣으면 이런 이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각각 원하는 리전을 셀렉션을 하시게 되고요. 이 원하는 리전이 셀렉션이 끝나고 나면 다른 리전은 상관없이 이렇게 ROI로 셀렉션된 부분에 대해서만 UV 라이트를 저희가 엑사이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UV 라이트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이 UV 포토클리버블 링커를 깨게 되고요. 그러면 이 뒤쪽에 붙어 있는 각각의 유전자를 대표하는 혹은 각각의 프로틴을 대표하는 DSP 바코드만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떠다니게 되겠죠. 그러면 장비에서 UV 라이트를 쬐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DSP 바코드가 이제 해리가 되게 되면
이 장비에서 아주 가는 리드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솔루션들을 아스피레이션을 하고, 아스피레이션이 끝나면 이 장비에 셋업이 되어져 있는 96의 플레이트에 이 DSP 바코드를 다시 디스텐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DSP 장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은 완료가 되고요. 이렇게 DSP 바코드가 릴리즈가 되고, 이 릴리즈된 DSP 바코드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엔카운터 시스템 혹은 NGS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리드아웃을 하게 되면 각각 선생님께서 설정하신 ROI 리전에서 특정한 타겟 진이 혹은 특정한 프로테인이 얼마나 발현량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워커플로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워커플로우를 한 화면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NA 혹은 프로테인에 바인딩 될 수 있는 프로파일 리에이전트, 그리고 몰폴러지 마커를 이용을 해서 우선 슬라이드를 스테이닝을 하게 되고요. 스테이닝이 끝난 이 슬라이드를 제가 지오맥스 장비 위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께서 사용하는 티슈의 슬라이드 이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선생님께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 ROI를 셀렉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ROI가 셀렉션이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셀렉션된 ROI 리전에 대해서만 UV 라이트가 엑사이테이션이 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DSP 바코드를 클리비지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엔카운터 시스템 혹은 NGS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리드아웃을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지정한 각각의 ROI 리전에서 유전자의 발현량이 혹은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나노싱 그 지오맥스 DSP 시스템에서는 프로테인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RNA에 대해서도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프로테인에 대해서는, 그리고 RNA에 대해서는 어떠한 키트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엔카운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리드아웃 할 수 있는 프로테인 어세이 같은 경우는 캔서 이뮤놀로지 쪽으로, 그리고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해서 두 가지 패널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캔서나 이뮤놀로지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현재 제공이 되고 있는 이 패널 키트들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께서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캔서 이뮤놀로지 패널 같은 경우는 구성이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두색으로 보이는 하나의 코어,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7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각각 이 코어와 모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프로테인 리스트는 다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프로테인 리스트를 한번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위에서 보여지는 코어에 각각의 모듈들을 선생님께서 믹스앤 매치 형식으로 섞어서 선생님께서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약에 하나의 코어의 모든 모듈에 대해서 내가 실험을 다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동시에 160개에 대한 프로테인에 대해서 발현량을 정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코어 그리고 5개의 모듈이 현재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코어에 5개의 모듈을 이제 섞어서 최대 140개의 타겟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발현량을 정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프로테인이 이미 나노싱에서 제공해드리는 패널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커스터마이징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프로테인을 이제 디텍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방법을 이용을 해서도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타겟 프로테인을 추가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나노팅에서 엔카운터 방식이 아닌 NGS 방법을 이용을 해서 실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서 보여드렸던 그 코어에 좀 더 많은 숫자의
타겟 선생님께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있는 타겟 프로테인들을 섞어가지고 선생님들이 NGS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숫자의 프로테인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많은 샘플에 대해서 동시에 실험할 수 있는 이 NGS 리드아웃 어플리케이션도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엔카운터 방법을 이용해서 실험을 할지 아니면 NGS 방법을 이용해서 실험을 할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각각 원하는 타겟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들을 정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NGS 방법을 이용을 해서 내가 특정한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을 정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뮤노온콜로지 패널 그리고 뉴로사이언스 패널에서 원하시는 패널들을 선생님께서 섞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뮤노온콜로지, 뉴로사이언스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뮤노온콜로지 그리고 뉴로사이언스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프로테인 리스트까지 같이 믹스 앤 매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많은 숫자의 프로테인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디텍션을 할 수 있게끔 이제 NGS 방법들도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타겟 프로테인의 숫자 그리고 샘플 수량에 맞춰서 엔카운터 방식 혹은 NGS 방식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프로테인 관련된 어세이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RNA 어플리케이션인데요. RNA는 현재 3개의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엔카운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실험할 수 있는 이뮨 패스웨이 코어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이뮨 패스웨이 코어 같은 경우는 이뮨 플러스 온콜로지 쪽에 포커싱이 되어져 있고요. 유전자가 84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유전자 리스트를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보고자 하는 유전자가 이 이뮨 패스웨이 패널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시면 해당 패널을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엔카운터 방식을 이용을 해서 디텍션을 하신다라고 하면 동시에 84개의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들을 정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84개 유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작은 숫자의 유전자잖아요. 그래서 나노승에서 좀 더 많은 숫자의 유전자에 대해서 실험이 가능하도록 캔서 트랜스크립톰 아틀라스라고 하는 패널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캔서 트랜스크립톰 아틀라스 패널 같은 경우는 튜머 바이올로지라든지 이뮨 쪽 그리고 TME에 좀 포커싱이 되어져 있는 패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패널은 1833개의 유전자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ROI에서 동시에 1833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발현량들을 정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캔서 트랜스크립톰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유전자 숫자가 1833개이기 때문에 엔카운터 방식을 이용을 했을 때는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캔서 트랜스크립톰 아틀라스 방법을 가지고 실험을 하실 때는 NGS 방법을 이용을 해서 리드아웃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게 되면 각각의 ROI에서 최대 1833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발현량을 정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또 저희가 실험을 하다 보면 그리고 유전자의 그 리스트를 확인을 하다 보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유전자가 해당 패널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들도 이제 종종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거기에 최대 30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1800개 이상의 유전자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유전자를 30개까지 추가해서 패널을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유전자에 대한 플렉서빌리티 좀 더 높아진 그런 패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833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게끔 패널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 트랜스크립톰으로 연구하려고 컨셉을 잡으면 유전자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나노스윙에서 그러면 캔서나 이뮨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전자를 커버를 해서 각각의 리전에서 유전자의 발현량을 확인할 수 있게끔 홀 트랜스크립톰 아틀라스라고 하는 패널을 저희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패널 같은 경우는 하나의 ROI 리전에서 18,000개 이상의 유전자에 대해서 동시에 멀티플렉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유전자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끔 패널이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CTA와 마찬가지로 그 WTA 실험 방법도 엔카운터 방식으로는 저희가 리드아웃을 할 수 없고요. NGS 방식을 이용을 해서 리드아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 WTA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유전자 리스트를 확인을 하다 보면 원하시는 유전자가 확인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WTA 방식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고 싶다. 근데 대신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유전자가 그 해당 패널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최대 60개 유전자까지 포함을 시켜서 패널을 다시 재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유전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실험하실 수 있게끔 WTA가 런칭이 됐기 때문에 해당 패널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홀 트랜스크립트에 대해서 다양한 티슈에서 그리고 다양한 그 리전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오맥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정식 기기가 런칭이 됐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이미 뭐 셋업을 해서 실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재 국내에서는 장비가 셋업이 되지 않아서 이제 시스템을 직접 이용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저희가 시애틀로 보내서 현재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다양한 캔서 타입들을 이용을 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이미 이제 다양한 논문들에 거의 30편이 가까운, 혹은 사실은 30편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30편이 넘는 그런 논문들이 이제 퍼블리시가 됐는데, 그러면 어떠한 곳에 어떠한 연구들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냥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팀은 그 호주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는 연구팀이고요. 이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는 그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최종 목적은 브레스트 캔서 아틀라스를 개발하는 것이 이들의 최종 연구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 연구팀에서 실험을 진행을 할 때는 싱글셀 RNA 시퀀싱을 이용을 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티슈에서 15만 개 이상의 이제 셀들을 분리를 한 다음에 각각 그 티슈에 해당되는 셀 파퓰레이션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했고요. 우선 셀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티슈의 어떤 리전에서 어떤 컴파트먼트하고 같이 인터액션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 기존의 싱글셀 RNA-seq에 사인이 됐던 동일한 티슈들을 이용을 해서 이 나노생 지오맥스 DSP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스페셜 지노믹스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싱글셀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브레스트 캔서에서 어떠한 셀 파퓰레이션들이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위치를 얼마 정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오맥스 DSP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튜머 리전과 스트로말 리전, 그리고 이뮨 리전을 얘네들이 셀렉션을 하고 각각 셀렉션된 위치에 어떠한 셀들이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셀들의 포함이 되어져 있는 유전자들 중에서 어떠한 유전자의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을 통해서, 즉 싱글셀 RNA-seq 데이터와 지오맥스의 DSP 시스템 데이터를 같이 머징을 해서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에서 어떠한 스페시픽한 셀 타입이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그 셀 타입에서 어떠한 유전자가 드라이버 유전자로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규명을 하게 되고요. 최근의 연구 패턴들을 보면 단순히 싱글셀 데이터만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벌크 지노믹스를 가지고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싱글셀 데이터, 그리고 다음 주쯤에 그쯤에 아마 개통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라인을 옮겨주시면 그 중에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음소거 안 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싱글셀 RNA-seq 데이터, 그 다음에
스페셜 데이터를 같이 머징을 해서 상당히 다양한 캔서 타입들을 이용을 해서 많은 류의 데이터들이 지금 릴리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선생님들께서 이 나노싱 지오맥스 DSP 시스템들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어떤 테크놀로지와 다르게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리전만을 셀렉션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미 어떤 스페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와 이제 경쟁하는 다른 어떤 그 테크놀로지와 비교를 했을 때 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돈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각각 이미 위치되어져 있는 정해져 있는 리전에 대해서만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노싱 지오맥스 DSP 시스템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리전을 어디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ROI 사이즈도 10에서부터 800 마이크론까지 다양하게 선생님께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에 대한 그리고 리전에 대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높이면서 훨씬 센서티비티가 높은 그런 결과를 도출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리전만 셀렉션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퀀싱에 혹은 분석에 드는 비용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지오맥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알고 계시는 다른 테크놀로지와 달리 지오맥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께서 보고 싶은 리전에 대해서 완벽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나노싱 지오맥스 시스템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그 음소거 하신 다음에 질의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채팅창에다가 선생님께서 궁금하신 사항들 입력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보면 한번 좀 키워볼게요. NGS는 어떤 장비와 시퀀싱 리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되는지요? 그리고 몰폴로지 마커의 안티바디와 프로파일링하는 안티바디가 서로 바인딩을 저해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NGS는 저희가 하이식 2500 이상 장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식 2500, 그 다음에 노바식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시퀀싱을 해야 되잖아요.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는 라이브러리 만드는 시험까지도 나노싱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시퀀싱 리에이전트는 저희가 일루미나 포맷으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일루미나에서 제공하는 시퀀싱 리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시퀀싱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몰폴로지 마커하고 프로파일링하는 안티바디 같은 경우는 이들이 이미 크로스 리액티비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몰폴로지 마커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나노싱 팀에서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안티바디와 이미 프로파일링 하는데 사용이 되는 안티바디를 같이 실험을 해서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킹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몰폴로지 마커를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RNA 실험의 경우 FFV 슬라이드에서 어떤 방식으로 퍼미어빌리티 되어 타겟 RNA에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게 되는지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우선 FFP 티슈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기존의 IHC라든지 IF 방법을 가지고 실험했던 것처럼 저희가 슬라이드를 프리퍼레이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타겟 그 RNA에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될 수 있게끔 프로브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프로브를 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FFP 티슈에 문제없이 다 타겟 RNA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언제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원래 목표를 1분기로 두고 있었었는데 우선은 트레이닝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국내를 이제 방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2분기 안에는 저희가 서비스가 셋업될 수 있게끔 아마 지금 플랜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후에는 저희가 직접 국내에서 샘플을 받아서 실험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어떤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있잖아요. NGS 서비스를 하는 그런 프로바이더들하고도 같이 이제 워킹을 하려고 플랜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곧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로 보내서 분석 진행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하는 건가요? 여쭤보셨는데요. 우선 선생님, 지금 모든 실험이 스레트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혹은 실험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언스테인드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시애틀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애틀로 보내고 나서 그 시애틀에 분석하는 팀하고 저희가 이제 미팅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몰폴로지 마커를 이용을 해서 스테이닝을 할 건지, 혹은 어떤 방법으로 ROI를 셀렉션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종료가 되면 시애틀에서 모든 실험들을 진행을 해서 분석 데이터도 선생님께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속된 2장의 슬라이드만 필요한가요? 이게 질문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우선은 선생님께서 RNA에 대해서 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RNA든 프로테인이든 저희가 슬라이드 조건은 똑같거든요. 4에서 6마이크론으로 해서 저희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게 되고요. 만약 선생님께서 RNA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RNA에 실험할 수 있게끔 슬라이드 1장, 그리고 프로테인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프로테인 실험할 수 있는 슬라이드 1장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그 슬라이드를 붙여놓은 그 티슈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이제 대비를 해서 저희가 백업용 슬라이드를 2장을 같이 제공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쭤보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프로테인 어세이가 됐던 혹은 RNA 어세이가 됐던 기본적으로 한 장의 슬라이드에서 12개의 ROI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으로 해서 12개 ROI를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프로테인 어세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의 코어에 6개의 모듈까지 섞어서 실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장의 슬라이드에서 12개 ROI를 셀렉션 했다라고 하면 5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이후에 선생님께서 12개 ROI를 셀렉션 했는데 더 셀렉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ROI를. 그러면 12개 단위로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초기의 비용은 540만 원인데 추가되는 ROI에 대해서는 24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였죠? RNA 같은 경우는 엔카운터 방식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실험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엔카운터 방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테인하고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CTA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장의 슬라이드에서 12개 ROI를 셀렉션 했을 때 84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요. WTA 같은 경우는 1,08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프로틴이 됐던 RNA에서 엔카운터로 실험을 하던 NGS 방식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던 추가적으로 12개의 ROI를 가지고 더 추가를 해서 실험을 하실 때 드는 비용은 240만 원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가능한지 김경미 교수님 문의하셨는데, 교수님 제가 이거는 본사에다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고 제가 다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OI 하나당 최소 요구되는 세포의 수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우선 저희가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하나의 ROI에서 한 20에서 30개 정도의 세포가 포함이 되면 되기 때문에 30에서 40 마이크론 정도 되게끔 ROI 사이즈를 셀렉션 하시면 되고요. RNA 같은 경우는 엔카운터 방식으로 실험을 하게 되면
저희가 증폭 과정 없이 실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한 200개 정도의 미니멈 셀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멈 셀이 포함이 되려면 최소 200에서 300 마이크론 정도의 사이즈로 ROI를 셀렉션 하셔야 되고, CTA나 WTA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시퀀싱 방법으로 라이브러리를 프랩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CTA나 WTA로 실험을 할 경우에는 최소 100개 정도의 셀이 포함이 되면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100개 정도의 셀 같은 경우는 200 마이크론 이하의, 그러니까 100에서 한 200 마이크론 정도로 그 ROI를 셀렉션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그 리즈너블한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는 세포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몰폴로지 마커는 최대 4개까지 구분 가능한가요? 여쭤보셨는데요. 우선 선생님 4개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이제 실험을 하실 때 타겟으로 하게끔 해서 몰폴로지 마커를 3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토 그 파장대를 이용을 해서 뉴클리어스를 스팅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겟에 대해서 3개, 그리고 뉴클리어스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그 몰폴로지 마커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뉴클리어스에 대해서 스테이닝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타겟 컴파트먼트에 대해서 4개의 몰폴로지까지 선택하셔가지고 실험들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세그멘트 방식으로 염색 마커로 튜머, 인플라메토리 셀을 구별했을 때 몰폴로지 마커 염색한 슬라이드를 RNA 검색에 그대로 쓰나요? 아니면 별도 슬라이드를 사용하나요?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교수님 질문을 이해는 못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우선 저희가 슬라이드를 스테이닝하고 그 다음에 그 타겟 RNA에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될 수 있는 그 프로파일링 리에전트를 하나의 슬라이드 위에다가 같이 올려서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장의 슬라이드 위에서 그 저희가 이미지도 보면서, 그리고 그 이미지 위에서, 그 슬라이드 위에서 RNA에 대한 그 유전자 발현량도 프로파일링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 패널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우선 프로테인 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뮤 온콜로지 그리고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두 종류에 대해서 프로테인 패널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마우스용으로도 WTA 패널이 곧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가 되면요, 마우스를 대상으로 WTA, 그러니까 RNA 어세이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 제한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선생님. 종 제한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마우스하고, 그러니까 휴먼하고 마우스로만 패널 키트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휴먼 그리고 마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슬라이드에 올릴 수 있는 최소 티슈의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여쭤보셨는데, 우선 선생님 저희가 그 슬라이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는 3.6cm, 세로는 1.4cm 안에만 티슈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TMA 슬라이드를 가지고도 실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MA 슬라이드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나노생에서 하나의 슬라이드 위에 최대 48개의 코어까지 올릴 수 있고요. 48개 코어를 올렸을 때 가장 아이디어한 사이즈가 1ml 곱하기 1ml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티슈, 그 슬라이드 위에 만약에 티슈를 올린다라고 하면 최소 1 곱하기 1mm의 크기까지의 티슈를 이용을 해서 실험들을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음소거 하시고 아예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셔도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몰폴로지 마커를 일반 형광 디텍션, 교수님 맞아요. 몰폴로지 마커 일반 선생님께서 형광 디텍션하는 안티바디 활용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미 그 실험이 완료가 돼서 각각 프로테인 어세이, 그 다음에 RNA 어세이, 그리고 FFP 티슈, 그리고 프로존 티슈에서 테스트가 이미 완료가 되어져 있는 몰폴로지 마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몰폴로지 마커를
선생님께서 구매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IF 실험을 하셨을 때 사용했던 그런 안티바디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거를 테스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티슈를 제공을 해주시면 이 나노스팅 지오맥스 시스템의 방식으로 저희가 실험을 해보고 만약에 시그널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기존에 교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안티바디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플로레센스가 레이블링이 되어져 있는 안티바디를 이용을 해서 실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ROI의 특정 셀 타입에 대한 프로테인이나 RNA만 정량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요. 우선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저희가 레어셀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레어셀 같은 경우에 셀 개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한 20개 이상이 돼야 돼. 20개에서 한 40개 정도의 셀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레어셀에 대한 프로파일링 가능하시고요. RNA 같은 경우도 NGS 방식을 이용해서 리드아웃을 한다라고 하면 100개 이상의 셀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레어셀 분석 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그냥 셀 하나에 대해서만, 셀 2개에 대해서만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로는 그 셀에서 나오는 시그널만으로는 저희가 리즈너블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셀 개수가 거기에 맞는다라고 하면 특정 셀에 대해서 실험 가능하시고요. 선생님께서 만약에 셀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싶고 에피테리얼 셀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각각 특정한 이뮨셀에 그 스테이닝이 될 수 있는 몰폴로지 마커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피테리얼 셀에 해당하는 몰폴로지 마커를 이용을 하시는데 대신에 각각 다른 색깔의 플로레센스가 레이블링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그걸로 레이블링 한 다음에 이뮨셀 리전만 혹은 에피테리얼 셀 리전만 셀렉션해서 실험하실 수도 있고 혹시라도 이뮨셀하고 에피테리얼 셀 리전이 되게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섞여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세그멘테이션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그 두 리전을 분리시킨 다음에 각각 이뮨셀 혹은 에피테리얼 셀 리전에서의 프로테인이나 RNA 발현량, 정량 분석 가능하십니다. UV를 쬐어주는 ROI 부분은 원형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 UV 쬐어주는 거는 동그라미 네모 폴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선생님 그냥 되게 다각형의 모양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그 이미지를 보셨는데 이뮨셀이 이렇게 뭐 되게 길쭉한 모양으로 해서 뭐 그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모양을 클릭 하셔가지고 되게 선생님도 우리 그 그림판에서 이렇게 막 그림 그릴 때 되게 다양한 모양으로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그 모양으로도 ROI나 셀렉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ROI를 셀렉션 하는 게 뭐 동그라미, 네모 이 모양이어서 그들이 그 ROI 셀렉션 할 때 그림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뭐 길쭉하든 별 모양이든 상관없이 ROI 셀렉션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세미나 끝나면 저희 참석하신 분들한테 그 설문지 저희가 전달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 설문지에다가 궁금하신 사항들 좀 멘트하셔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시 회신 드릴 수 있고요. 결과 얻는데 교수님 지금 현재 시애틀로 보내게 되면 6주에서 8주 정도 걸립니다. 그 샘플을 shipping한 날짜 기준으로 해서 6주에서 8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더 질문사항 없으시면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설문지 작성하면 커피 쿠폰 발송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설문지도 작성해서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그냥 이메일링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방문 드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